자, 계속 단계별 형사 절차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봐보자고. 이런 쪽으로 갈 거예요. 자, 그 중에 수사에 관한 거를 보겠는데, 수사에 관한 거. 공간이 이상해서 그렇게 전하는데, 이제 수사에 그 임의 수사하고 강제 수사하고 꼭 구별되는 걸 한번 봐봐요. 임의 수사, 강제 수사. 이 말 많이 쓰입니다. 임의란 말, 임의, 강제. 꼭이 나중에 또 할 텐데, 그 빈 공간에 임의란 말을 좀 설명을 해놔 봐봐. 임의. 임의가 무슨 말일까? 평소에 많이 쓰죠? 우리가 임의대로 임의 처분합니다. 임의 조작하지 마세요. 뭐 임의란 말이 많이 쓰는데, 요 임이요, 맡길 임이에요. 맡길 임. 그래서 뭐 임대하다 이런 거 있잖아. 맡겨서 내가 받아오다, 이게 임대, 임차 이런 거, 그지? 이가 뜻이 또는 마음이에요. 마음이, 뜻, 마음. 누군가의 마음에 맡겨졌다. 이 말이 임이야. 이 말이. 그래서 지하철 가다 보면 선로에 임의 출입 금지 이런 말이 있어. 임의 출입 금지. 응? 여기 혹시 그런 거 없나? 이거 안 써놨네. 뭐 에어컨 임의 조작 금지 뭐 이런 말이 붙어 있다고. 이 말은 네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네 마음대로 건드리지 마자 이 말이거든. 임의란 말이. 그 다음에 뭐 유실 뭘 있으면 임의 처분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붙어 있는 것도 있는데, 임의는 우리 마음대로 알아서 하겠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임의란 말이 마음대로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써놓고 옆에 해석을 달아봐. 마음대로. 한자만 알아도 이게 참 뜻을 짐작할 수 있는 게 사실 많은데, 임의 수사, 임의 마음대로. 그럼 임의 수사의 종류를 거기 넣어놨는데, 임의 수사가 세 가지가 있죠. 피의자 심은, 참고인 조사, 감정 위촉. 피의자를 불러다 경찰에 나오라 그러는데 안 나와. 참고인 피해자 목격자 보고 나와서 조사 좀 받아주세요 그러는데 안 나온단 말이야. 감정 위촉하는데 안 나와. 그러면 그 사람을 강제로 끌고 올 수 있느냐 이건데, 강제로 끌고 올 수 없다 그랬죠. 저 사람의 마음에 담겨져 있다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임의 수사할 때 임의란 말이 수사 상대방의 뜻에 따라, 수사 상대방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임의 수사라는 거예요. 이거를 잘못 착각해서 이해를 하면 임의 수사라고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마음대로 하는 게 임의 수사다라고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수사 상대방의 마음에 따라, 수사 상대방의 뜻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을 임의 수사라고 그래요. 저 임의란 말이. 그래서 임의란 말이 많이 쓰는데, 임의성 이런 말도 써요. 뭐 임의성 그러면 그 말하는 사람의 뜻에 따라, 마음에 따라 했다 안 했다 이런 거죠. 그리고 다시 또 나오겠는데, 임의 반대말이 뭘까? 법적으로 필요해요. 필요. 필요적, 뭐 임의적, 필요적 이렇게 나누기도 한다고. 임의적, 임의적, 필요적. 임의적은 마음에 달려져 있으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러는 거고, 필요적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그지? 그래서 끝에, 법 조문 끝에 임의적으로 되어 있는 거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할 수 있다 되어 있고, 필요적으로 되어 있는 거는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보통. 법 문장 가지고 문제 만드는 가장 편한 방법이 요거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걸 해야 한다고 바꾼다든가,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걸 할 수 있다고 바꾼다든가, 그렇게 바꿔서 문제 내는 게 많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피의자, 피고인 바꿔놓는 게 형사법에 문제 많다 그랬잖아. 또 마찬가지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바꿔놓는 게 많아요. 이미 필요를 바꿔놓는 게 많다고. 그래서 임의 수사 그러면 수사 상대방의 뜻에 따라, 수사 상대방의 마음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은 임의 수사라고 그러고, 수사기관의 마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일단 기초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피의자 신문을 위한 출석 요구, 피의자 범인한테 나오라 그랬어. 응? 근데 안 나와. 목격자,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들 조사 잘 안 응해요. 안 나온단 말이야. 그 다음에 전문가들한테 위촉을 하잖아요. 의사들 잘 안 해줘요. 의료사고에 의사들이 감정에 응하지 않습니다. 거의. 그래서 그러면 강제적으로 저 피의자를 끌고 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강제 수사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체포해 오거나 구속해 오거나. 근데 참고인을 강제로 끌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목격자 피해자들은 수사 협조하지 않으면 끝이야. 그 사람을 증인으로 만들어서 재판 과정에서 끌고 올지는 몰라도 수사 과정에서 끌고 오지 못합니다. 피해자 목격자들은. 자, 그래서 이제 강제 수사가 이렇게 있죠. 이제 피의자에 대한 강제 수사만 가능하지 이 참고인 감정인에 대한 강제 수사는 안 되고요. 그래서 피의자를 잡아오는 것 체포, 갖다 가두는 거 오랫동안 가두는 게 구속이에요. 그래서 둘 다 체포도 잡아가두고 구속도 잡아가두는데 시간상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체포는 48시간만 잡아놓는 게 체포야. 구속은 경찰 10일, 검사 10일, 좀 이제 법원으로 들어가면 오랫동안 2개월 구속할 수 있는 게 좀 오래 잡아놓을 수 있는 게 구속이고, 그래서 피의자만 체포구속 가능합니다. 참고인 체포구속 절대로 안 돼요. 그 다음에 압수수색 검증 이런 건 뭐 상식적으로 알겠죠. 압수는 강제로 증거물 이런 것들을 뺏는 거고, 살인 도구 그지 이런 거 뺏는 거고, 수색은 찾는 거고, 검증은 수사기관이 하는 건데 현장 검증을 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그 피의자 못 끌고 살해 현장 이런 거 재현하는 거, 요걸 현장 검증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감정은 전문가가 하는 거라 그랬죠, 그죠? 전문가가 하는 거 그게 감정인데, 감정 유치가 사실 구속하고 거의 비슷해요. 감정 유치란 말이, 유치란 말이 가두어 놓는 걸 유치라 그래요. 그래서 구속도 체포되거나 구속돼서 가두어 놓는데 그 가두어 놓는 걸 유치장을 그러잖아, 그지? 유치장. 유치장에,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용어예요, 유치가. 근데 감정 유치는 주로 정신병인가 아닌가. 보통 살인 용의자가 몰리면 내가 미쳤다라고 주장하죠. 멀쩡한 놈도 미쳐서 죽였다. 이번에 인천에 그 8세 이하 유괴가 죽인 두 여자애들 있잖아, 그제? 뭐 때문에 죽였는지 살인 동기가 이상한데, 그래서 걔들이 뭐 하나는 무기징역 받고 하나 20년 받았잖아. 뭐 20년 받은 애는 애가 18살이 안 됐기 때문에 소년법상 20년밖에 못, 최고형이 20년이기 때문에 20년밖에 못 때려서 그렇게 됐는데 걔들이 재판 받을 때 옛날에는 정신분열죄를 그랬죠. 요즘은 뭐라고 그러냐면 조현병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조현병. 이걸 주장해요, 이거를.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자발적 주장한 거고, 검찰이나 경찰이 조현병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했을 때 얘를 병원에 가둬서 진찰을 해봐야 되는데 곱게 병원에 들어가 있질 않겠죠, 그죠? 그래서 병원에 강제로 가두는 것이 필요한데 그게 감정을 위한 유치라고 그럽니다. 정신병원에 가두는 것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구속하고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고, 그래서 이런 게 강제 수사입니다. 피의자를 체포, 구속, 감정 유치하거나 압수수색, 검증하거나 이런 것들이 강제 수사예요. 그러면 강제 수사로 들어가면 임수하고 근본적인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강제 수사가 되면 임의수사는 상대방이 의해줘야만 하는 거지만 강제는 상대방이 의하지 않게는 강제로 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권이 굉장히 침해가 되겠지, 그지? 잡아다가 유치장에 가둬놓고 갖고 있는 물건을 뺏어가고 돈을 뺏어가고 하니까, 정신병원에 가둬놓고 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수사기관의 마음대로 하면 인권 침해가 너무 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강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될까? 강제 수사를 하려면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법원이 허가를 받아야 돼. 그래서 뭘 받아와야 되죠? 판사 허가? 영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압수수색, 검정영장, 감정유치장이라는 영장을 받아서만 가능해요. 근데 임의수사의 경우는 그런 영장이 필요 없다는 거지. 근본적인 차이가 그게야. 강제수사가 되면 판사의 허가, 즉 영장을 받아와서만 할 수 있는데 임의수사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쉽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런 차이를 보시고 감정 위촉하고 감정 유치하고 잘 구별해서, 감정 위촉은 감정인한테 부탁하는 거죠. 위촉이란 말이 좀 어려운 한자 표현인데 위임에서 부탁하다 이 말을 한자 표현으로 좀 높인 말이에요. 부탁하는 걸 높인 것을 위촉이라고 그래요. 위촉. 감정은 갖두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체포가 되면 긴급 체포했다. 체포는 48시간만 참으면 돼요, 사실은. 48시간만 체포할 수 있으니까 48시간이 지나서 구속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구속 절차로 넘어가면 되고, 그 안에 뭐 구속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석방하면 됩니다. 근데도 억울하잖아요. 체포가 되면. 그래서 48시간 이틀 동안 억울하면 법원에 가서 소송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인천 같으면 인천지방법원에 가서 인천경찰이나 인천검사가 체포를 해가면, 뭐 긴급 영장을 받아서 체포하거나 영장 없이 하는 체포도 있어요. 긴급 체포를 해가면 억울하다 해서 소송을 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체포적부심사라는 겁니다. 체포적부심사. 임이라는 표현을 여기 넣어놨구나. 체포적부심사. 많이 써요. 그것도 한자 공부를 좀 해보죠. 체포적부라는 것이 적법, 부적법을 줄임말이야. 적부. 적법하냐, 부적법하냐. 체포적부심사. 그러면 구속이 되면 똑같은 것도 할 수 있겠죠, 그죠? 구속적부심사라는 걸 신청할 수 있겠죠. 구속적부심사. 그런데 체포의 경우는 체포 전에 그 체포영장 실질심사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근데 구속의 경우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많이 봤을 텐데, 뭐 저기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삼성 이재용 구속하고 뭐 여러 사람 구속될 때에 구속되기 전에 구치소에서 대기했었죠. 구속영장이 떨어질 때까지, 그지? 그 과정이 영장 실질심사 과정이에요. 불러다가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를 구속할 필요가 있느냐, 이재용을 구속할 필요가 있느냐, 그 다음에 뭐 많은 줄줄이 많았죠. 그걸 영장 실질심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영장이 떨어지면 구속적부심사를 하죠. 그래서 이번에 누구야? 까먹었는데 구속적부심사 해가지고 석방된 사람이 있었죠. 판사는 구속을 시켰는데 적부심사를 통해서 석방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까먹었다. 근데 거의 안 해줍니다. 거의. 예?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법원에서 다시 심사해서 석방하는 경우는 열에 한두 건도 없어요. 사실은 거의 없는데 아주 이례적으로 하는데, 그게 누구였지? 구속적부심사 통해서 석방된 사람.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영장 실질심사하고 구속적부심사하고 초보 단계에서 굉장히 헷갈리고 공부를 한참 안 해도 와서 꼭 질문해요. 둘이 비슷비슷하니까. 선생님 영장 실질심사하고 구속적부심사가 뭐가 달라요? 이러는데 미리 구분을 해놓으세요. 영장 실질심사는 구속영장 발부 전에 합니다. 구속영장 발부 전에.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판사가 이놈을 구속시킬까 말까 판단하는 과정이 영장 실질심사예요. 구속하는 과정이. 그 다음에 구속적부심사는 영장이 발부된 후에 영장을 발부한 것이 옳은지 그런지 법원에서 다시 한번 심사하는 제도가 구속적부심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절차가 굉장히 둘이 유사합니다. 영장 실질심사하고
구속적부심사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체포구속적부심사라고 한꺼번에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는 구별이 되고 있어요. 체포적부심사, 구속적부심사고, 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실질심사예요. 구속영장실질심사. 체포영장실질심사라는 제도는 없어. 체포영장실질심사 이런 제도는 없습니다. 체포영장은 쉽게 발부해줘요. 부담없이 발부해줍니다. 왜 그럴까? 체포는 그렇지 짧게, 그지? 48시간만 잡아놓을 수 있기 때문에 판사가 별로 부담을 안 느껴요. 뭐 수사해보고 원하면 또 해줄게 해요. 체포영장은 계속 발부해줍니다. 근데 구속은 오래 구속되니까 판사가 신중하게 구속하겠죠. 영장도 발부, 영장실질심사를 하고 발부를 해줘요. 그런 과정이 이제 석방이 되는 거죠. 체포적부심사에 석방이 되고, 구속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석방이 되고, 구속적부심사를 통해서 석방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 칼로 해가지고 피자보석이란 말이 나오죠. 피자보석. 지금 설명하기 조금 어렵긴 한데, 이것도 좀 알아두세요. 보석이란 말이 보정조건부 석방을 말합니다. 보정조건부 석방. 이걸 줄여서 보석이라고 그래. 보정조건부 석방. 이제 놀 때도 있잖아. 경찰 시험을 준비하면 놀 때도 그냥 게임하고 놀지 말고 이 공부하고 관련된 것으로 노세요. 그래서 요즘에 보다 보니까 굉장히 공부에 도움되는 게 드라마가 있는데, 슬기로운 감방생활인가? 봤나? 드라마? 슬기로운 감방생활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한번 찾아봐봐. 보다 보면 형사 절차를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이제 이미 기소돼서 기소 과정이 있는 거고, 슬기로운 감방생활인가 그런 게 있어. 내가 그 드라마를 자꾸 물어봐야 되겠어. 이거 동영상을 저 PPT에 올리는 방법을 아는 사람 있나? 나중에 좀 가르쳐줘. 그걸 인터넷 다운받아가지고 몇 개 이렇게 보여주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요 정도는, 그래서 사진만 자꾸 구해다가 올리고, 동영상 올리는 걸, 그 설명들 하니까 잘 안 돼가지고, 자, 하여튼 수사 과정에 구속된 사람은 보증금을 내고 보석 조건부로 석방이 될 수 있어요. 보석 조건부로. 보석 석방은 무죄이기 때문에 석방되는 게 아니고, 내가 도망가면 보증금 너 도망가면 이 보증금 다 날라가. 그래서 도망 못 갈 정도의 돈을 걸어야 되겠죠. 보통 5천만 원 내지 1억을 걸어요. 5천만 원 내지 1억 걸면 구속된 사람도 임시 석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보석 석방이 되면 그냥 그 구속에서 면해 줄 뿐이죠. 계속 수사 재판을 받아야 돼요. 임시 석방이 가능한 게 보석입니다. 자, 그런 과정에 석방이 되고, 그 다음에 압수수색 검증의 경우에는 이런 적부심사 제도가 없고요. 대신 준항고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준항고. 설명하기 어려운데, 항고에 준한다는 거예요. 항고라는 제도가 있어요. 항고라는 제도가 있고, 이 항고라는 제도를 갖다 끌어다 쓴다. 이게 준이야, 준. 많죠. 우승 있고 준우승 있잖아. 그치? 우승에 준한다. 거의 우승할 뻔했다. 이런 거잖아. 그치? 그래서 항고하고 비슷한 게 있습니다. 준항고고, 준항고 많이 써요. 그래서 압수를 해갔는데 내가 아낀 물건을 압수를 한 거야. 범죄하고 관계없이. 범죄하고 관계없이. 내가 아끼는 뭐 골동품 같은 걸 들고 가버려서 뭐 범죄를 수사한다면서, 그럼 그거 돌려달라고 그래야 되잖아. 그지? 그런 거를 준항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천지방법원에 가서 압수물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을 환부라 그래요. 환부. 돌려주는 것을 환부해달라고 하는 준항고를 신청하면 됩니다. 압수수색 검증의 경우에. 그런 기초 개념들만 일단 알고 넘어가 보죠. 여기서 요거를 설명하려고 넣어놨구나. 구속적부심사는요,
피의자로서만 구속된 경우에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피고인이 된다면은 피고인으로서 구속되면 구속적부심사 신청을 못합니다. 그래서 구속적부심사 청구권은 피의자로서만 갖는 걸로 해요. 피고인으로 되면 못 가져요. 이런 것들이 기초 개념으로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 피의자 피고인을 구별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수사, 임의 수사, 강제수사 끝나서 증거들을 확보하고 증인들을 확보하면 이제 기소를 합니다. 기소하는 루트가 그 위에 되어 있어요. 위에 안 봐봐요. 사법경찰관, 경찰관은 수사가 끝나면 경찰은 기소할 수 없다 그랬죠, 그죠? 딱 예외가 하나 있긴 있는데 기소를 못하고 검사한테 넘깁니다. 그러면 검사가 이제 1심, 2심, 3심 기소를 하겠는데, 이 공판 절차가 이제 재판 절차죠. 재판 절차가 시간이 무지쩍 많이 걸려요. 이제 큰 절차로 나중에 다시 하겠지만 몰입 절차에 모두 절차 있고요, 본게임인 사실심리 있고 판결 선고하고 이런 큰 세 절차가 있고, 모두 절차는 오픈 세리머니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거기 메모되는 거 일단 봐보세요. 진술 거부권 고지하고 인정 신문을 하고 사람을 확인하죠. 검사가 모두 진술하고, 이놈을 뭘로 기소했다, 피고인이 억울하다라고 하는 모두 진술을 하고, 재판장이 쟁점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심리가 이제 본격 사실심리인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보통 한 달에 한 번 꼴로 재판합니다. 한 달에 한 번 꼴로. 그래서 한 번 해가지고 재판이 끝나지는 않겠죠, 그죠? 적어도 한 서너 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최소 세네 달은 걸린다는 거죠. 서너 달은. 그래서 조여가 그 간단한 사건인데도 몇 년 걸렸나요? 2년, 3년 걸렸죠. 대법원까지. 그래서 1심이 한 1년 걸리고, 한 6개월 걸리고, 26개월 걸리고, 대법원 뭐 한참 하다가, 1년 걸리고, 2년, 3년 걸려요. 그래서 이 1심, 2심이 이렇게 걸린단 말이야. 공판 절차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걸 안 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안 하려고 만든 두 가지 간단한 재판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즉결심판입니다. 즉결심판. 줄여서 즉심이라고 그러죠. 즉결심판. 요거 하나만 경찰이 기소할 수 있어요. 근데 아주 간단한 사건이야. 20만 원 이하의 벌금만 찰, 이런 간단한 사건, 이런 것들을 즉결심판이 회부합니다. 그러면 이 공판 절차에 적용되는 여러 가지 제한들을 해제를 해버려요, 즉심에서는.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합니다. 가장 빨리 진행하는 게 즉심이에요, 즉심. 말이 바로 나오잖아. 즉시 심판하는 거니까, 그지? 즉심. 가장 빨리 진행합니다. 간단하게. 그 다음에 또 하나 만든 게 있어요. 또 하나. 약식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약식 절차. 약식 명령을 내리는 절차. 그래서 줄여서 약식이라고 되어 있죠. 즉심 또는 약식으로 그렇게 줄여서 말해요. 약식은 벌금만 나올 상황. 벌금만. 그래서 주로 벌금 나오는 게 음주운전 이런 것들, 그지? 벌금만 나오죠. 그 다음에 가벼운 폭행, 그 다음에 경미한 절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많죠. 모욕죄, 욕한 거, 모욕죄. 그 다음에 행정법 위반들, 약식. 그래서 이런 거는 요게 복잡하니까 안 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미리 설명해 버릴까? 근데 이것도 여전히 판사가 하는 거죠. 판사가. 즉심도 판사, 약식도 판사가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판사가 하지 않게 행정기관이 하는 게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어차피 기소해봐야 벌금만 나올 간단한 것 같은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하는 게 있는데, 그걸 통고처분이라고 그래요. 통고처분. 이건 나중에 하자. 나중에 하자.
아이고 여기까지 하다가는 시간이 첫날에 너무 많이 걸리니까 하여튼 즉심 약식은 이 공판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간단하게 빨리 합니다. 그래서 즉심은 경찰서장이 바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약식은 검사가 판사한테 서류 넘겨서 판사가 서류만 가지고 재판해요. 공판절차는 검사 나오고 피고인 나오고 변호인이 나와서 이렇게 다투잖아요. 근데 약식은 피고는 안 나가요. 피고는 억울하다는 소리도 못 합니다. 그냥 검사가 낸 서류 가지고 판사가 약식 명령 때리면 그대로 해야 되는데, 억울하면 내가 음주운전 안 했는데 음주운전으로 걸렸다든가, 절도가 아닌데 나는 그냥 버린 물건자로 두고 왔는데 그 절도로 처벌된다든가, 그래서 벌금 100만 원 내라고 한다든가 이러면 억울하면 뭘 하면 되느냐 하면 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1심이 정식 재판이에요. 정식 재판. 그래서 직계심판으로 처벌받은 피고인이 억울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약식 명령 200만 원, 300만 원 벌금 받은 사람이 억울하다 그러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돼요. 근데 피고는 억울하지 않으면 즉심이나 약식 받는 게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아예 피고는 아예 안 나오도 되니까. 그래서 어차피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 같으면 도박으로 잡혔는데 사회에 무리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러면은 오성환이나 임창용이처럼 도박했는데 억울하다 이러면 억울한 게 아니고 그냥 잘못한 게 맞습니다 그러면 약식 명령으로 그냥 벌금 뭐 1,000만 원 내고 끝내는 게 좋아요. 끝내는 게. 그래서 이거는 피고인이 받아들이면 오히려 더 유리하기 때문에 간단한 재판 절차를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 기소되는 루트가 경찰이 직권심판에 회부해서 기소되는 루트가 있고, 검사가 약식 기소를 하는 루트가 있고, 검사가 약식 기소하고 처음부터 다시 보통같이 1심으로 기소하는 루트가 있고, 그렇게 돼 있죠. 그죠? 자, 그래서 기소 루트가 바로 피의자가 피고인이 되는 루트죠. 그죠? 피의자가 피고인이 되기 위해서 경찰이 직권심판에 피의자를 직권 회부하면 뭘로 돼? 피의자가 피고인이 되는 거고, 검사가 약식 기소하는 순간 피의자가 피고인이 되는 거고, 검사가 정식 기소하는 순간 피의자가 피고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피의자가 피고인이 되는 루트가 그렇게 세 가지 루트입니다. 직권심판 회부, 약식 절차 회부, 정식 기소, 세 루트가 있는데, 이거는 기소가 된 경우고요. 기소된 경우고, 만약에 기소를 안 해, 폭행한 사람을 기소를 안 해, 명예훼손한 사람을 기소를 안 해, 이번에 어제 뉴스에 나온 게 뭐 옛날에 KBS 기자였다라고 같은 사람이었는데 왜 이렇게 몰상식하게 된지 모르겠는데, 정명이라는 사람 많이 들어봤지? KBS 옛날에 아나운서 같은데 완전 극우적인 마인드가 박혀가지고 저 뭐야 대통령 영부인 저 누구지? 그 뭐 옷값이 뭐 몇 억대네, 뭐 사치를 하고 다니네, 복부인 노릇을 하네, 뭐 쫄보 노릇을 하네 이러면서 허위 사실을 퍼뜨려 가지고 허위 사실을 명예훼손으로 어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넘어갔잖아요. 아마 약식 기소가 될 것 같아. 아니구나, 이거는 정식 기소가 될. 명예훼손은 뭐 그 정도로 안 되지. 자, 근데 만약에 검사 기소를 안 하면 명예훼손 당한 사람, 모욕 당한 사람, 폭행 당한 사람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기소를 안 하는 것을 이제 불기소 처분을 그러는데,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되면 그 피해자들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불기소 처분을 기소하라라고 다툴 수가 있어야 되는데, 검사 불기소 처분 내면 검사 찾아가겠지, 그지? 왜 기소 안 하느냐 찾아가서 다투고, 뭐 검사가 안 해주면 그 위에 올라가겠죠. 검찰 뭐 고검장한테 고등검찰도 검사한테 올라가 다투고, 안 되면 검찰총장 찾아가 다투고 하겠는데, 그런 방법보다 아주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고등법원에 가서 다투면 됩니다. 고등법원에 가서. 그래서 인천지검 검사가 기소를 안 하면 서울고등법원에 가서 인천지검 검사 이 사건을 기소를 안 하니까 기소하게 해달라고 그걸 청구할 수 있어요. 그거를 좀 지금으로서 어려운데 재정신청이라고 합니다. 재정신청. 재정신청. 거기 메모가 돼 있죠. 그죠? 불기소 옆에. 어디 가서 하느냐? 고등법원에 가서 합니다. 고등법원. 고등법원에다가 옆에다 고등법원 쓰나? 고등법원에 재정 신청한다. 그럼 고등법원이 재정 결정을 해주죠.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결정을 해줍니다. 이 재정이란 말도 처음에는 어려운데 풀이를 하면 재판으로 정한다 이런 말이에요. 재판을 통해서 재판으로 정한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옳은지 그런지 고등법원 재판으로 정해줘요. 재정 신청. 자, 해서 피의자가 피고인이 되는 루트, 수사가 끝나고 재판으로 넘어가는 루트가 경찰의 즉결심판, 검사의 약식 기소, 검사의 정식 기소. 또 이런 기소를 안 하면 고등법원의 명령해 가지고 검사가 기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고등법원의 재정 결정을 통해서 명령에 따라 고등법원이 인천지검 검사한테 명령을 해요. 이 사건 기소하세요라고. 그러면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돼요. 법에 위반되죠. 근데 공판 절차에 들어가도 이것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것도 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또 마련했어요. 소송이라는 거, 재판이라는 거 왜 하느냐면 서로 분쟁이 있기 때문이죠. 다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원고는 돈을 빌려줬다, 피고는 돈 안 빌려갔다, 또는 돈을 갚았다. 다툼이 있다는 겁니다. 형사소송도 원고가 검사고요. 피고가 피고인이죠. 범죄인입니다. 그래서 검사가 이 사람이 살인범이 맞아요. 이 사람이 제정신 멀쩡한 상태에서 애를 죽인 겁니다. 이런 주장하고 아닙니다. 저는 살인을 한 게 아닙니다. 또는 제가 정신이 나가서 살인을 한 것이지 정신 상태가 아닙니다. 이런 주장을 했을 때 그 말이 맞나 안 맞나 확인하기 위한 것이 소송이죠. 그죠? 검사의 말이 맞나 피고인의 말이 맞나 이걸 확인하기 위한 것이 소송인데 피고인이 검사 말이 다 맞다라고 인정을 해버리면 소송을 제대로 할 필요가 없지. 이 사람 말이 다 맞다라고 확인하면 이 사람 말이 맞나 안 맞나 확인만 하면 되는 것이지 둘이 다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백하면 내가 살인한 게 맞습니다. 내가 전생 가지고 죽인 게 맞습니다. 라고 자백해버리면 재판을 그렇게 상세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공판 절차를 빠르고 쉽게 진행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게 바로 간이 공판 절차입니다. 간이 공판 절차. 간이란 말, 간단하고 쉽게 이 말이지, 그지? 간단하고 쉽게. 간이역 이런 거잖아. 간이 휴게소 이렇게 간단하게만 돼 있는 거. 그래서 이 공판 절차를 간단하고 쉽게 하는 재판 절차가 있는데 이 공판 절차에 적용되는 여러 가지 제한들을 풀어줍니다. 나중에 할 텐데 두 가지 완화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거기 증거 능력 제한의 완화, 증거 조사 방식의 간이화라는 두 가지 제한의 완화가 있는데 지금은 조금 어렵죠. 좀 이따 내가 설명할게요. 증거 능력 제한이 무슨 말인지. 그래서 빨리 재판합니다. 빨리. 근데 미리 하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책 읽다 보면 즉심하고 약식을 간이 재판 절차로 그래요. 간이한 재판 절차로 그럽니다. 이 간이한 재판 절차하고 간이 공판 절차하고 혼동하면 안 돼요. 또 둘이 되게 비슷해요. 특히 약식하고 이 간이 공판 절차는 매우 유사합니다. 매우 유사해요. 매우 유사해서 초보 단계에서는 늘 혼동을 해버리는데 근본적인 차이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약식 절차는 어떻게 재판한다고 그랬지? 피고인이 안 나오고 검사가 낸 서류 가지고 판사 혼자 재판한다 그랬지, 그지? 근데 간이공판 절차는 피고인이 법정에 나와서 판사 앞에서 제가 살인범 맞습니다. 자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외 없이 피고인이 출석을 해야만 돼요. 출석해서 자백을 해야 되는 거고, 약식 절차는 피고인이 출석을 전혀 안 합니다. 어떤 경우도 하지 않아요. 피고인 출석하고 싶으면 정체표를 청구해야 되니까. 그 두 가지가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메모해 두세요. 간이공범 절차는 피고인 출석 안 합니다. 약식 절차는 피고인 출석하고요. 약식 절차는 피고인 출석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다 소리도 못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것은 땅입니다. 피고인 출석 안 하고 피고인 방어권 보장이 전혀 없어요. 내가 음주운전한 게 아닙니다. 정인이 이렇게 있어요. 방어가 뭐 안 된다고. 내가 절도한 게 아니에요. 이거 버린 물건을 들고 갔어요. 방어가 안 돼요. 하고 싶으면 뭐라 해야 된다고? 정색발 청구해야 된다고. 제가 판사님 제가 절도한 게 맞는데 지금 먹고 살 게 없어 힘들어 죽겠습니다. 벌금 100만 원 내고 50만 원 깎아줘서 이거 안 된다고. 그거 하고 싶으면 정색발 청구해야 돼. 그래서 전혀 방어를 못 해보는 게 약식입니다. 그걸 한 이유가 뭐냐 하면 방어를 안 하고 그냥 받아들이려면 저 판사님 제가 급하게 외국에 출장 갈 일이 있으니까 약식 명령으로 빨리 재판해 주십시오. 벌금 내고 제가 받아들일게요. 이러면 좋아. 벌금 때리고 벌금 내고 빨리 출장 가면 되죠. 피고한테 유리할 때 이렇게 간단한 재판을 받는 게 피고한테 유리할 때에 피고한테 도움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약식 절차단 말이에요. 방어가 필요 없을 때. 그래서 그게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만 알아두고, 자,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죠. 그 다음으로. 이제, 재판을 1심, 2심, 3심 재판하는데, 오늘 이걸 하겠는데요. 재판은, 형식 재판과 실체 재판으로 나눠집니다. 이 구분, 여러 번 할 거니까, 나중에는 아주 쉬운 얘기가 돼요. 처음엔 어렵지만. 우리가 어디 원서를 내더라도, 알바하는데, 알바 원서를 내더라도, 써오라는 서류를 내야 되지, 그지? 오늘 뉴스에 나온 게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에 알바 신청하니까, 알바들 갑질을 한다는데 평창올림픽에서 하루 15시간 7일 근무할 수 있느냐. 이게 뭐야. 하루 알바를 15시간 한다고? 그래서 서류들을 내고 사진 붙여왔는가, 그 다음에 뭐 이력서 적으라는 거 제대로 적는가, 주소 제대로 적는가, 이거 확인하고, 그거 안 적었으면 요즘 말로 뭐 벤치 먹이지, 벤치. 갖고 가라 그러잖아. 그지? 법원 재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검사가 판사한테 재판을 청구했는데 법대로 청구를 안 한 거지. 이제 검사가 기소하려면 공소장이라는 거 소장을 써내요. 이 사람을 뭘로 처벌해달라고 하는 소장을 써내는데 법대로 안 해왔어. 그러면 판사가 내용 다 읽어보고 여기 제대로 좀 해와라고 날려보낼 거 아니야, 그지? 그런 재판이 형식 재판이에요. 순형식만 보고 재판한 거. 그 다음에 그건 통과하고 이놈의 이 사건의 실체가 뭐냐, 이놈이 범인이 맞나 안 맞나, 살인범 맞나 안 맞나, 절도를 맞나 안 맞나, 이거를 확인하는 것이 실체 재판입니다. 그래서 살인범이 맞으면 무슨 재판할까요? 유죄 판결하고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 20년 징역을 선고하겠지, 그지? 아니면 무죄를 선고할 거고. 그래서 실체 재판은 유죄 판결, 무죄 판결 간단한데 형사 재판이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해요. 4개입니다. 꼭 알아둬야 돼요. 근데 계속 여러 번 반복할 거니까 저절로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8세 이하 놀이터에서 유괴가 살인한 그 두 애를 잡아서 기소를 했으면 인천지방법원은 제일 먼저 판단한 게 이게 과연 인천지방법원 사건이냐 아니냐 그걸 판단하겠죠. 이번 인천지방법원 관할에서 일어났느냐 아니면 수원 거냐 서울 거냐. 근데 틀림없이 인천지방법원 관할에서 발생했죠. 그죠? 그래서 그건 넘어갔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거 우리 게 아니고 서울 거야 뭐 수원 거야 그러면 관할로 판결해 버리면 돼요. 그래서 그쪽으로 보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면소 판결이라는 말이 많이 쓰이는데 면소, 소송을 면제해 준다는 거죠. 이 사건을 조사해가지고 보니까 옛날에 이미 그 사건에서 확정 판결이 있어서 이미 판결을 해버렸어. 그 다음에 잘 아는 거 있죠.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이네. 공소시효가 뭔지 알죠?
몇 년 안에 공소를 제기해야 되는데 넘어갔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소송을 이걸 면제해 줘야 되는 거야. 범죄는 될지 몰라도 그런 게 면소 판결이고요. 그다음에 검사가 낸 공소를 소장을 나가리 시키는 겁니다. 나가리 뺀지 먹이는 거죠. 기각. 기각이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 기가 버릴 기예요. 버릴 기. 옆에 써놔볼까? 버릴 기. 각이 물리칠 각이죠. 그래서 갖고 가라. 뭐 법정 같으면 아마 이럴 거예요. 판사가 공소장을 써왔는데 판사가 이렇게를 보고 검사가 써온 걸 보고 야 이거 뭐야? 법대로 안 써왔네. 야 갖고 가. 이게 기각이야, 기각. 공소기각. 판결 있고 결정 두 개가 있습니다. 요 차이 지금은 모르실 거예요. 나중에 할 거고 해서 형식 재판은 일단 4개다라는 것만 알고 가보죠. 관할 위반 판결, 그 다음에 면소 판결, 공수기각, 판결 결정. 요 4개가 형식 재판입니다. 그래서 형식 재판이 걸리면 여기 걸리면 실체 판단을 안 해도 돼요. 실체 재판 안 해도 돼요. 관할 게 아니면 이거 수원 가라고 끝내보면 됩니다. 그리고 보고 뭐 면소 판결 사유 같으면 이거 다 재판 끝난 사건인데 왜 또 갖고 와서 내버리면 돼요. 자, 이런 게 재판의 종류고 그래서 유죄 판결에는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형 면제, 선고유예, 집행유예, 사형, 징역, 벌금 등등등 있죠. 근데 초보 단계에서 모르는 말이 선고유예, 집행유예 이런 말을 모를 거예요. 아직까지 이게 형법에서 해야 되는데 형법이 아마 형벌론에서 하는데 시험에 안 나온다고 그렇게 자주 안 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기초 개념으로 해야 돼. 그래서 내가 보고 그 형법의 형벌론을 별도로 보충 강의를 해줄게요. 그걸 먼저 봐야 되니까 기초 개념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 사실은. 유례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미루다라는 겁니다. 미루다. 그래서 머뭇거릴 이유 미리예요. 미리예. 미리 머뭇거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미뤄준단 말이에요. 미뤄준다고. 미루다라는 말이에요. 선고하는 걸 미루고 집행하는 걸 미뤄요. 절도범이 맞는데 나이가 대여섯이야. 15, 6이고 이놈을 절도했다고 징역 몇 개월 더 살아서 교도소 넣어놓으면 이 새끼는 평생 전과자 돼서 교도소 들락날락 할 것 같아. 그래서 판사가 하는 거죠. 내가 징역 몇 개월 되는 거 내가 선고하는 걸 미뤄줄 테니까 한 2년 동안 사고 안 치고 조용히 착하게 살아. 그러면 내가 징역 때린 거 이거를 없는 걸 해줄게. 없는 걸 해줄게. 그게 선고유예요. 그래서 2년간 착실하게 살면 아예 면소된 걸로 쳐줍니다. 소송을 아예 안 한 걸로 쳐줘요. 그러면 전과도 지고 깨끗해지죠. 그래서 얘가 그걸 노리고 2년간 착하게 살 수 있잖아. 그치? 집행유예는 좀 더 센 거죠. 얘는 형은 1년 이상, 3년까지 너 보니까 선고유예는 안 되겠고 징역 살긴 살아야 되겠는데 그 집행하는 걸 내가 2년이나 3년이나 최종 5년이죠. 5년 미뤄줄 테니까 착하게 살아. 그러면 교도소 안 가게 해줄게. 그게 집행유예입니다. 형은 선고가 되지만 선고유예는 형을 선고를 안 해요. 안 하고 너 2년 동안 착하게 살아. 안 그러면 2년에 사고 치면 내가 선고한 거 이거 미뤄온 거 선고할 거야. 그렇게 판사가 봐주는 게 선고유예고 여전히 또 판사가 형은 선고하고 그것을 교도소에 집행하는 것을 미뤄주는 것이 집행유예입니다. 그래서 선고유예 집행유예는 판사가 봐주는 거예요. 판사가. 근데 아까 검사가 봐주는 것도 있어요. 기소하는 때. 그거 이야기 안 했는데 그거 써놓긴 써놨죠. 그 불기소 밑에 요 말이 들어가 있지 않아? 기소유예란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제 생각해보면 되겠죠? 누가 하는 거겠어요, 기소유예는? 기소를 누가 해? 검사가 하는 거잖아, 그지? 검사가 기소하는 것을 미뤄주겠죠. 그래서 똑같은 사건의 경우에 검사선에서 야, 너 사고 친 거 내가 기소해서 판사 판결 받아서 교도소 보낼 수 있는데 내가 봐줄 테니까 착하게 살아. 피해자 합의하고 잘못했다 사과하고 그래서 검사가 봐주는 게 기소유예, 판사가 봐주는 게
선고유예, 집행유예입니다. 그 두 가지 헷갈리지 마시고요. 초보 단계. 어, 1년에서 5년 사이에 판사가 선택해. 최장 5년까지 봐줄 수 있어요. 그게 집행유예. 선고유예는 딱 법이 2년이야. 선고유예는 뭐 판사가 선고유예 기간을 정할 수는 없고 2년으로 몹시 박혀져 있고, 선고유예하면 2년 동안 선고유예가 자동적으로 되도록 되어 있고요. 집행유예는 판사가 1년에서부터 5년까지 봐서 집행유예 기간을 정해줘. 기소유예는 뭐 기간도 없고, 그래서 불기소 처분 속에 기소유예도 들어가요. 기소유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소를 보죠. 나 참, 이거 상소 개념을 몰라가지고, 기본강의 다 끝나고도, 이 상소가 뭐예요? 이러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한 100에 한 12명은 있어. 잘 봐, 이놈아. 상소라는 거는 위에 올라가서 소송을 계속하는 게 상소야. 보통 1심 지난번에 그 유교 살해 사건, 그거는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서 1심 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2심, 걔네들이 무기징역 받고, 시시한 애는 무기징역 받고, 걔는 20년 받았잖아. 그게 억울하다, 너무 세다, 그러면서 서울고법에 항소를 해놨어요. 거기 항소심 2심이야. 그 다음에 대법원에 또 올라가면 3심, 이렇게 3세판 하도록 돼 있다고. 옛날 같으면 지방 수령이 하는 게 1심, 관찰사 하는 게 2심, 왕이 하는 게 3심, 이런 거지, 그지? 뭐 끝까지 3심까지 안 해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1심이 지방법원, 지법 줄였고요. 2심이 지법일 경우도 있어요. 가벼운 사건은 지방법원 합의부가 2심하는 경우도 있고, 고법이 있고요. 고등법원 있고, 그 다음에 대법원 있죠. 3심이 대법원입니다. 대법. 그래서 1심에서 2심으로 올라가서 싸운다. 그래서 이걸 항소를 그래요. 항소. 그 다음에 2심에서 3심으로 올라가서 싸운다. 곧 나오겠는데 1심에서 2심으로 올라가서 싸우는 걸 항소, 2심에서 3심에 올라가서 싸우는 걸 상고라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2심을 항소심, 3심을 상고심이라고 그래요. 이 두 개가 다가 상소야, 상소. 항소, 상고가 상소라고. 위로 올라가서 계속 싸우니까. 근데 방금 나온 지도가 뭐냐니까 고등법원 지도입니다. 고등법원 지도.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전국에 고등법원이 딱 5개밖에 없어요. 대법원 당연히 안 하겠지만, 지방법원은 큰 대도시에는 다 있다고 보면 돼요. 지방법원들은. 그래서 인천 지방법원이 있죠. 수원 지방법원이 있죠. 서울은 지방법원이 5개가 넘어요. 중앙, 남부지법, 서부지법, 북부지법, 동부지법, 다 있어요. 한 6개 같은데. 의정부는 서울 아닌가? 의정부 지법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충청도 뭐 다 있고, 강원도 춘천지법, 뭐 안동, 포항, 대구, 울산, 부산, 창원, 광주, 군산, 뭐 다 그 대도시마다 지방법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고등법원은 딱 5개밖에 없어요. 서울고법, 대전고법, 대구고법, 부산고법, 광주고법, 부산고법, 그렇게 5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울은 서울, 경기, 인천, 강원도까지 다 KT에서 뚫렸으니까 금방 서울고법이 오겠죠. 대전은 충남부. 나는 항상 머릿속에 충청남도가 납비고 북도가 있고 이랬는데 좌우로 나눠졌구나. 그 다음에 전남북 제주까지가 광주고법. 그래서 제주에 실심받으면 항소하려면 광주까지 가야 돼요. 그렇죠? 조금. 그 다음에 대구 이렇게 경상북도, 그리고 부산이 경남, 울산, 부산. 그렇게 5가지 권역으로 나눠집니다. 자, 그래서 1심이 판결이 났다. 유죄 판결, 무죄 판결이 나면
징역 몇 년형을 받은 유죄 판결이 나면 2심에 고법에 서울고법에 가서 다투는 방법이 항소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소심 재판에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서 올라가서 다투는데 그게 상고라고. 상고하고 상소하고 자꾸 헷갈려. 이게 이건지 저게 저건지. 똑같은 거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상소 속에는 항소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항소심, 상고심을 그러고 땅콩회항 1심 조현아 1심 징역 1년 맞았잖아. 실형 맞았어요. 그래서 구속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변호사 사가지고 2심에 항소합니다. 2심에 가서 집행유예를 받죠.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받아요. 그래서 집행유예로 나오니까 석방이 됐죠. 집행을 안 하잖아. 징역 10개월을 집행을 안 하니까 석방이 되고 대법원에 검사가 상고했죠. 검사가 불복 상고합니다. 그리고 상고하시면서 항소심 판결이 맞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대로 상고 기각이 된 거지. 상고 기각이 돼서 확정이 됐어요. 집행유예가. 그래서 뭐 2년 그 사이에 집행유예 기간 2년 다 지났죠. 그래서 뭐 그대로 뭐 다 끝난 것 같아. 항소 가능하고 상고고, 만약에 1심 판결에 대해서 조현우가 항소 안 했으면 징역 1년 그대로 살고 교도소에서 그냥 살았어야 돼요. 근데 이미 구속이 1년 다 돼갔으니까. 그래서 상고 안 하면 확정이 됩니다. 항소 안 하면 확정이 되고, 상고 안 하면 확정이 되죠. 검사 상고 안 했으면 대법원 판결이 선고나면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면 이제 집행하는 걸 넘어간다 그랬죠. 넘어가고 동시에 그 사건은 다시 재판할 수가 없어요. 다시 재판. 그거를 일사부재리 효력을 합니다. 일사부재리. 한 번 한 일, 제자 많이 썼는데 제자가 두제자죠. 두제. 그래서 시험을 2번 치면 재수, 3번 치면 삼수, 그 다음에 4번 치면 그때부터는 사수라는 그러고 장수로 그러지. 장수. 경찰 시험도 한 재수 3수하고 끝내지 장수로 넘어가면 곤란해. 처음 치는 거는 이제 공부 안 하고 치는 건 시험에 넣지 말자고. 근데 공부하고 치는 것부터 해가지고 한두 번에 끝내야 돼요. 내가 많이 경찰 강의한 지가 이제 10몇 년이 넘어서 15년 차 같아. 근데 합격하는 사람 보면 아주 빨리 되는 사람이 있어요. 5개월 만에 합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근데 아주 예외예요. 100명 같으면 2~3명? 그래서 학원에서 5개월 완성됩니다. 이 사람을 보고 광고를 하거든. 그래서 나도 5개월 안에 될 것처럼 쫓아드는데 조건들이 있어요. 5개월 안에 되려면. 평소에 공부를 했었어야 됐었어. 평소에 뭐 고시 공부를 했다든가 시험 공부를 했다든가 해서 영어 실력이 남아있고 국사를 고등학교 때 어느 정도 됐던 사람, 이 사람들이 5개월 안에 돼요. 한만 해봐야. 근데 경찰 시험 뛰어드는 사람 대부분이 뭐 하느냐 하면 평소에 공부를 안 했던 사람들이죠. 주로 와가지고 이제 뭐 했더냐 하니까 운동했던 친구들. 운동했던 친구들 태권도 했습니다. 유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면 항상 물어요. 너 마지막 공부 언제까지 했냐? 수능 봤냐 안 봤냐? 이것부터 물어봐서 안 봤습니다. 그러면 넌 조금 오래 걸릴 거다. 왜냐면 평소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대신 다른 사람이 한 8시간 한다면 너는 한 10시간, 15시간까지 할 필요 없고 한 2~3시간 더 해야 된다.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터득해야 된다. 공부하는 방법을. 네가 평소에 책을 읽고 문제를 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적응이 안 돼 있어. 그래서 그부터 해야 돼요, 사실은. 그부터. 우리 이 친구도 운동했어? 귀 보니까 운동신경이 좀 있어 보이는데? 트레이닝 했다고? 그럼 운동했다는 얘기지? 딱 보이는데 운동신경이 있어 보이는데 책 읽고 뭐 문제 풀고 있잖아, 했지? 근데 대학
아니, 그 공부해서 갔어? 운동해서 갔어? 어? 공부해서 갔어? 그러면 조금 덜 해도 돼. 근데, 그 친구들이 와서 하는 게 막, 바로 어떠냐 하면, 책을 내가 가서 옆에 펴놓고, OX를 옆에 펴놓고 읽으라 그러는데, 이거하고 분명히 다른데, 그 차이점을 발견을 못 하는 거예요. 미묘한 차이점을. 평소에 읽고 이걸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그 눈으로만 자꾸 보면 안 돼. 초보 단계에서는 읽고 체득하는 게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소리 내서 읽으세요. 소리 내서 책을 구구라도 쫑쫑쫑 하면서 해야 돼. 그래 집중이 되고 그게 혀에 익숙해진단 말이야. 그 정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5개월 안에 되는 사람은 2~3명밖에 안 된다던데, 이거는 특별한 거니까 빼고, 우리가 경쟁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그리고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모일 수 있어.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근데 와서 걱정하는 애들이 영어인데, 영어 시험 쳐봐야 40점이 안 나오니까 힘들어 죽으라 그런다고. 좀 잘못하면 잘 찍으면 50점 나오고, 이런 친구들이 있고. 그래서 그러면 저는 경찰시험 포기해야 될까 이런 묻는데, 아니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 왜냐하니까 다 그런 사람들이 와 있어요. 5개월 안에 되는 사람은 100에 12명이 안 된단 말이야. 2~3명이 안 돼. 그 나머지는 보통 빨리 되면 적어도 시험에 한 번 반.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한 5개월에서 한 3개월 정도. 그래서 10달 안에 이렇게 봐서 중간쯤 들어서 시험이 되면 이게 FM 코스야. FM 코스. 그리고 한번 실수를 했어. 한 1~2점 차로 떨어진 거야. 그러면 그 다음 시험이 돼요. 토탈에서 그 다음 시험이 6개월이니까 16개월. 이때 끝내야 돼. 그 다음 넘어가면 느슨해져. 시험 될 것 같거든. 1~2점 떨어지니까. 그래서 노력 안 해. 노고하지 뭐. 그럼 2년 차 넘어가잖아. 2년 반 차 넘어가면 이거는 이제 밑도 끝도 없어. 지금 5년씩 하고 있는 애도 봤어. 방법 없으니까 뭐 집에서도 뭐 포기하고 있고. 5년씩 하게 되면 계속 시험 공부 5년 못 하겠지, 그지? 그 안에 이제 알바한다고 나갔다가 다른데 취직했다가 또 취직해봐야 또 적응이 안 되잖아. 안 되니까 또 되돌아왔다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끝을 못 본단 말이야. 끝을 못 봐. 진짜 설명하다 그렇게까지 가버렸네. 그래서 2번 다시 재판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른 말로 기판력이라고도 해요. 기판력. 이미 판단한 힘. 자, 이런 거 써놓자. 1사, 한 번 이뤄진 일, 2번 다시 아니한다. 여기 심리입니다. 심리. 하지 아니한다. 기가 이미 기야. 이미 기. 판은 판단한 힘. 그래서 한 번 판단한 것 2번 다시 다루지 말라라는 힘. 기판력이에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안고 있어요. 기판력이라는 거 안고 있어요. 2번 처벌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지금 홍준표 무슨 당이야? 옛날에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대표가 죽은 누구지? 저 사람한테 돈 받았다 그래가지고 1심에서 유죄 판결 받고 2심에서 무죄 판결 받고 3심 대법원에서 검사 상고 기소돼서 무죄가 확정됐잖아요. 그죠? 여기 돈을 1억을 줬다라고 한 지금 누구야? 그 사람 좀 다 나올 텐데. 그 돈 준 사람이라는 경남 옛날에 부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디 가서 돈을 줬냐 하니까 홍준표 의원실에 가줬다. 의원실에 뒀고, 의원실에 가니까 척당불기라는, 척당불기 무슨 말인지 한자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척당불기 못 쓰겠는데, 이 현판이
뭐지 이렇게 걸려져 있는 거, 그 현판이 걸려져 있는 거 봤다라고 그랬어요. 돈 준 사람이. 그럴 때만 이 홍준표 측에서 거짓말이다. 의원실에 그 걸어놓은 적이 없다. 뭐 그때 무슨 의원실 걸어놓은 적 없고, 그래서 이 사람 말이 거짓말이다라고 했고, 그래서 이 사람 말을 못 믿겠다 해서 무죄 판결이 났거든요. 그러고 나서 확정이 됐는데 일주일인가 2주일 지나서 언론에서 옛날에 인터뷰한 거 보니까 의원실에 이게 걸려져 있어. 적당불기가. 적당불기 사건이라는 게 이건데. 그러니까 홍준표가 유죄라는 증거, 이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증거가 나타났지만 홍준표는 다시 처벌 못해요. 이미 무죄가 확정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형사처벌을 못하지만 정치인으로서 왜 거짓말했냐, 정책 책임지고 대표직 물러나라라고 막 이제 여당이 공격하고 다른 당이 공격하지. 그 적당불기 사건인데 형사처벌 더 이상 못해요. 무죄 판결이 확정이 되면. 근데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났어. 유죄 판결이. 그래서 사형을 선고받을 유죄 판결이 났는데, 요즘 사형 집행 안 되잖아요, 그죠? 또는 무기징역이 확정이 났는데,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잖아. 사형 찰 사람인데, 살인으로 사형을 쳐야 될 사람인데 살인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새로운 증거, CCTV 같은 게 나타났단 말이야. 그러면 기판력 때문에 이 사람을 다시 재판에서 무죄로 해줄 수 없지 않아요, 그죠? 기판력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 그죠? 그러면 이 사람 되게 억울하겠죠. 내가 살인범이 아닌데. 그래서 이런 사람을 구제해주긴 예외적인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재심입니다. 재심. 그래서 유죄 확정 판결이 기판이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재판 못 하는데, 예외적으로 유죄의 재판을 무죄로 고쳐주는 재판, 요걸 다시 재판하는, 이 확정 판결을 다시 재판하는 재심이 있고, 요 재자가 요것도 두 재자지. 두 번째 재판하는 재심. 일사부재리 두 번째 재심 하지 말라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재심이고, 또 하나 있긴 있는데 비상사항고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보고요. 그 두 가지가 기판력을 없애는 제도입니다. 옆에 써놔봐. 비상구제 방법은 기판력을 없애는 제도다. 비상구제 방법, 기판력을 배제하는 제도다. 그 검사외전 스틸컷인데, 검사외전 본 사람 있나? 영화? 검사외전 봤어, 안 봤어? 이제 그런 걸 보라고. 놀면서, 그런 걸 보면서 놀아. 그러면 나중에 형사 절차가 머릿속에 싹 그려져요. 아, 그렇구나. 지금은 아무 말을 모를 때 봐도 그 의미를 모를 텐데, 의미를 알고 보면 더 깊은 맛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러잖아. 공부하는 게 그런 의미야. 공부라는 게 아는 데서 오는 쾌감. 이거 옛날에는 얘네들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지금 다 받았는데, 그럼 기판력 때문에 다시 재판을 못 할 텐데 예외적으로 나오는 방법이 있다 그랬잖아. 클롤에서 둘이 나오잖아. 바로 재심을 통해서. 재심에서 나옵니다. 그 재심 재판 과정이 검사 외전 내용이고요. 자, 그러고 일단 좀 쉬어보죠. 또 한 시간 지났다. 쉬고 이제 뒷페이지 할게요.